오늘 주제가요. 외국인 오늘도 사자. 진짜 돌아왔나예요. 외국인 이제 진짜 돌아오는 건가요? 5조 5천억 샀어요. 네. 7월 5일 이후로. 단기에 진짜 많이 샀죠. 계속 샀다고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네. 있을 때는 외국인 안 들어온다 했었는데 아이고 이제 뭐 들어오는 주식도 거예요? 싸고 원화도 싸니까 뭐 양수 겸장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안정되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저는 일단은 가두에 갇혔다. 가두에 갇혀서 그 너무 많이 오르지도 너무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일정한 영역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달러가 일정 수준 지나서 만약에 약세로 가면 되게 좋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 안 좋을지. 왜냐하면 유럽이 너무 안 좋아서 유럽이 이제 유로화가 강세가 되려면 갑자기 뭐 가스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유럽이 ESG를 포기해서 석탄 발전을 엄청나게 하겠다거나 뭐 이런 걸 선언하면 가스값 떨어지면 유로화가 다시 강세가 되면 뭐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일단 현재까지는 잘 안 보여서 달러가 당장에 뭐 약세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돌아온 거예요? 외국인 사자? 네. 또 무슨 드립할지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사자, 라이온 뭐 이런 거 아, 네?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러니까 7월 5조 5천억 얘기하셨죠? 네. 예. 근데 제가 들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들어오는 건 있는데 이게 오늘도 보니까 종가 그러니까 보통 요즘 외국인들 사는 패턴이 어떠냐면은 장중에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종가상으로 더욱 삽니다. 어떤 뭐 천억 단위로.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만약에 한국 시장이 진짜 좋고 이제 지금부터 싸니까 한국 시장 끌어가야겠다. 자, 코 내밀어. 코 닫고 쫙 끈다. 이렇게 안 삽니다. 더 폭발적으로 사죠. 그러겠죠. 네. 근데 네. 그 전에 약간 밑밥 가는 작업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신규로 사는 것보다 공매도 들어왔던 거 청산이 먼저겠죠. 근데 공매도 청산도 보니까 지금 약간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 섹터도 아니고 종목식으로도 합니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좀 샀다가 그거 쇼커버링 한번 나오고 삼성전자 한번 나오고 뭐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사는 건 LG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어요. 신기루 매수하는 거는. 근데 다 쇼커버링이 먼저 들어오면서 특히 앞서 각도기 점장님 말씀하셨듯이 달러로 환산하면 지금 한국 지수 얼마입니까? 오른 것도 없어요. 저점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메리트 느끼면서 이런 때 일단 포지션 좀 정리하고 그 다음 보자라고 나오면서 또 하나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처럼 이 베이시스 그러니까 이제 선물하고 현물 차이가 과거처럼 완전히 꺾여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 지난번 시장 한번 폭락 나온 뒤로는 일단 약 적어도 한 0.5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조정 때는 또 그러니까 선물하고 현물 차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선물하고 현물 차이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선물이 더 높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예전과는 다른 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 끌고 나가면서 이제 좀 계산기를 두들기겠죠. 얼만큼 더 폭발적으로 사느냐. 이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네. 도는 게 확인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이제 거의 결이 맞춰지게 되면 그때는 아마 저희가 보기 힘든 숫자 나올 겁니다. 외국인들 하루에 얼마 샀다 이런 것들. 그게 진짜 같아요. 제가 지금 딱 들어보니까 저희 대표님이 몇 주 동안 계속 외국인 매수가 좀 일시적이고 되게 그냥 뭐 차익과 관련이 있고 네. 공매도의 커버라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은 제가 딱 어떻게 들리냐면 네. 약간 이 태도의 변화, 의견의 변화가 제가 싹 느껴지거든요. 제가 제대로 느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도 말씀만 같은 다르게 하신 의견입니다. 건가요? 아 그러신가요? 분위기가 약간 살짝 저는 그렇게 네. 느껴서 장을 약간 이제 좋게 보려는 이게 약간 느껴져서 제가 여쭤봅니다. 혹시나 저희 구독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죄송한데요. 네. 솔직히 시장은 솔직히 요즘에 매크로 공부하면서 시장 그 하루에 한 10분 하나? 그래도 그래도 훨씬 전문가이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내가 그냥 느끼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느끼는 건 예전보다는 그러신 거죠. 네. 예전보다는 많이 상황 개선됐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미국 시장 흔들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펼쳐지는 거는 자꾸 이제 시장 쪽 보고 외국인들 매크로나 이런 좀 약간 저희가 얘기하면 싼 거, 뭐 좀 저평가되고 소외된 거 이런 거 찾는 거보다
이제 오늘도 보니까 이제 오늘 약간 그동안에 주도했었던 주도 섹터들 뭐 에너지부터 방산 이거 쉬는데 그 자리를 또 빈자리들이 또 뭔가 쏙쏙쏙 다 채우고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매크로는 이 정도면 됐다. 시장은 딱 봐서 더 안 빠지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들이 뭐 기관도 날리고요. 이제는 뭐 종목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혈안돼 있더라고요, 다들.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저는 이거는 그냥 뭐 더만 빠지지 말라. 더 안 빠지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거나 마음이 편하면 네, 저희 개인분들이 하시기 훨씬 편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를 때는 너무 무서운데 예를 들어 이번에 빠질 때는 전저점 안 깨겠지라는 게 뭐- 확인까지는 너무 했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네.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종목을 고르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시장이 또 한번 뭐 어떤 변화가 나와서 또 뭐 2,300대를 가건 뭐 아니면 뭐 무슨 2000 초반 뭐 얘기도 나오니까 뭐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종목이 죽나 안 죽나, 섹터가 죽나 안 죽나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피난처는 있거든요. 그럼 솔직히 이번에 며칠 사이에 2,550 갔다가 여기 다시 또 2,400 초반 들어오는데 이 상황에서도 섹터가 살아있으면 시장은 안정을 보이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좀 이걸 뭐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놀 때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솔직히 이틀 사이에 한 100포인트, 한 7, 80포인트 빠지면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오히려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금통위 간담회 저는 기자회견 내용 보고 밥 먹고 와서 보니까 분명히 아침에 오전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었는데 점심 먹고 이후에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금리는 인상을 했는데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약간 떨어졌어요.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 부분은요. 이제 일단 금리 인상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요? 한국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네, 한국 금리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늘 금통위가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워낙 구체적으로 이창용 총재께서 25bp만 올리겠다는 톤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대로 얘기했고 앞서 이거 다 얘기했나요? 앞선 코너에서? 해주셔도 됩니다. 예, 왜냐면 음. 사람마다 보는 게 의견이 다른 다르니까요. 거기 때문에 전혀 오늘- 문제 없습니다. 오늘 그 이창용 총재의 톤은 다음번에도 25p 할 것 같다. 네. 하는 건데 만에 하나 제가 읽은 그 틈새는 9월 달에 연준이 75p를 만약에 올리면 굉장히 10월 달에 고민이 많이 빠지겠구나. 예, 딱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면서 보면서 확인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물가는 내년에 좀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현재는 물가가 가장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그쵸. 일단 금리는 연말까지 계속 올릴 거고 그런데 여기서 뭐 빅스텝 뭐는데 뭐 우리는 그냥 어떤 정상적인 정책 운영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미국하고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 미국의 그 연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할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75p 금리 인상을 하면 또 한 번의 빅스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 국내 채권 매매를 할 때 단기는 오케이. 1년 미만의 단기는 오케이. 그러나 뭐 3년, 4년, 5년짜리는 지금은 아님.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갈 거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틀에서 기준 뭐 투자라는 건 사실은 금리 기반에서 모든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연말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3% 또는 그 내년 초반까지 해서 상반기까지 해서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위로 뻗어나갈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주식시장도. 한국 주식시장도요. 한국 주식시장도 섹터별로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도 기준금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도 4%까지 가면 대체제가 있거든. 너무 좋은 대체제. 안 깨지고 먹을 수 있는 6%, 7%짜리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쵸. 제가 이제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최근에 금융권에서 뭐 신종자본증권, 은행의 신종자본 후순위채 그걸 한 4%대 중반에 팔았어요. 그거를. 근데 5년짜리입니다. 네. 보통 콜을 행사 안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보통은 콜을 행사 안 한 적이 없으니 5년이라고 보고 근데 3년 있다가 이 금리가 그 금리야? 어떻게 알아? 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거를 가입하셨던 분은 2.5로 가입했어요. 오늘 장내 채권 상황에서 보니까 우리은행의 신용자본은 4.9예요. 지금 장내 채권은. 네. 자기가 직접 사는 거, 주식처럼 직접 사는 채권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연말에 기준금리가 3%까지 가게 되면 지금 채권 하시는 분들의 소망과 다르게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진다. 즉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신용자본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신용자본을 팔아봤으니까 옛날에 발행금리 7.5에서 팔아봤거든요. 그때 뭐 한 6%대 뭐 5% 후본. 그게 뭐 2012년, 13년이잖아요. 네. 은행들 돈 떨어져가지고 유로존 그렇죠. 난리 나가지고 다 자본 확충해라 해가지고 신용자본 그때 그냥 코코번드라 그래서 막 물을 그냥 막 쏟아줬거든요. 그 금리가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있어? 지금 하는 총재도 끊임없이 오늘 했던 얘기가 물가 얘기였습니다. 물가는 저는 요즘에 어제 사실은 그 서울대 신재용 교수님하고 대담을 좀 했는데 이분이 이제 기업 그 회계하고 기업 성과 평가하시는 분인데 네. 그리고 뭐 현장에서 뭐 사회이사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라서 기업의 현재 상황들을 지금 유례 없는 구인난이라는 거예요. 유례 없는 구인난. 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고용이 실업률이 3.5%고 도대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서 살펴보니까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이거 다 빅테크 애들 때문이네. 테크 기업들 때문이네. 이게 배달업에서 승부내겠다는 사람들이 몇몇 군데가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벤처 캐피탈이나 외부 자금이 돈이 엄청나게 꼽혔잖아요. 수천억 이상 꼽혔잖아요. 이들의 인력을 보는 개념은 투자로 보지 비용으로 안 봐요. 예. 이게 이제 신재영 교수의 얘기인데 기존의 제조업체들은 인건비가 비용이에요. 네. 근데 테크 업체들은 인건비가 투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쓸 수 있죠. 막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죽어나는 놈 죽여주고 나면 보조금을 빼겠죠. 그때서야. 지금은 투자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 오늘 어떤 경제신문에서 우리가 타다를 허용을 안 해줘가고 택시 운전사들 4만 명이 빠져나갔다. 이건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게 제도 때문일까요? 배달 때문일까요? 좀 배달 때문이라고 봐요. 지금 배달 노동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겼는데 젊은 친구들의 지금 90년대 이후의 젊은 세대들의 특징적인 거 하나는 나를 완전히 갈아 넣어서 성공하는 길로 가든가 아니면 워라밸하는 삶을 살겠다. 네. 쫙 갈라지거든요. 근데 배달은 하루에 8시간 일하면 3,400만 원 사이를 번대요. 근데 되게 자유롭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돈이 좀 적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네. 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진출로 인해서 고용시기 안 깎일 것이다. 생각처럼. 그래서 연준도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떨어진다는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기준금리가 4%에 도달하는 순간 주식 투자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서 가두리에 완전히 갇힐 것이다. 예,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아니 근데 싶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살짝 시장의 긍정적인 기운 쪽으로 조금 더 움직이셨다면 그동안의 강세였던 네, 강세론자였던 강세셨던 각동희님께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오늘은 조금 더 무거워지신 느낌인데 시장을 조금 눌러야 되겠다 이런 눌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더 오는데 맞는 건가요? 아직은 공간 남아 있고요. 공간 남아 있고. 조금밖에 안 남았다라는 느낌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업종별로 접근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는 진짜 재미난 게임에 들어갔죠. 누가 승부사냐. 아까 우리 문 파트장님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고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하고 가셨는데 단기물은 재미가 없고 장기물은 오히려 이제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게 40년 강세장을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채권 시장이 뭐냐면 경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거고 훨씬 더 안 좋을 그리고 인플레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고 예를 들어 내년에 마이너스 물가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가셨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주식은 요번에 좀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국 마저 얘기하고 가셨는데 네. 지금 우리 지점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 거의 반대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얘기하신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네. 뭐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가 너무너무 나빠져가지고 만약에 말씀하신 거랑 그럼 반대로 가면 그럼 오히려 주식에는 좋은 건가요? 이건 어떻게 금리가 저희 떨어지면 분들에게.
아무래도 자본시장에 나쁠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축을 바라봐야 되는 거는 9월부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양적 긴축이 시작될 때 그 단기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확인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금리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더 이상 못 오른다고 할지라도 돈 빼는 속도가 빠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1주 반 동안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딱 누구죠? 메리데일리인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골 때리는 상황은 시장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거라고 믿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 그건 우리로서는 굉장히 깝깝하고 답답한 일이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연준 총재들이. 그래서 약속한 듯이 매파가 됐잖아요. 닐 카시카리라든가 메리델리나 모든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확실하게 심리를 꺾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느낌에 이거 약간 가두리 갇혔다. 얘네들은 금리를 4%까지도 올릴 의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지 안 봤는데 네. 그걸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고 대신에 거기까지 가는 게 그림이 다 그려지면 주식시장은 땡길 거예요. 돈이 많아요. 지금 돈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9월달 이후로 그 많은 돈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 그래서 돈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은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은 시장을 만들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서 부분별로 강세 있는 업종들은 계속 있을 것이고 네. 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시장은 요즘에 기관 친구들이 수익률 게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죽게 생겼잖아요. 오늘 죽게 원전 오늘 원전이 결국은 그 얘기하신 우리 태조 이방원 중에서 하다가 오늘 걔네들이 떴는데 어떻게 해석하시고 싶으세요? 되게 이제 보니까 언론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얘기할 때만 해도 되게 작게 말이 되던 게 지금 엄청나게 큰 신문에 나올 정도의 이슈가 됐거든요. 보통 이러면은 이제 그런 업종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동안 좀 들어오른 원전 주식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제 드디어 섹터 쪽으로 가시네요. 한 왜냐면 발도 앞서서. 예. 한번 갈 때가 된 것 같아서. 네. 미리 예. 일단 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또 하나 기사가 났네요. 드디어 이제 이집트 원전 확정이 됐습니다. 수주 확정이 돼서 3조 원 규모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확정 뉴스가 떴나요? 연합에서 나왔으니까 확정이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단독 뭐 어디 나오는 거는 네. 이제는 뭐 못 네. 믿겠고 그래도 연합인데 중요한 통신사. 네.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정도면 이제 확정이 됐다고 보면서 이제 지금 뭐 사진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네. 관계자분들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원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가 돼서 딴 건 아닙니다. 이제 러시아가 먼저 국영회사의 자회사가 딴 거를 이제 그걸 또 우리가 2차로 받는 꼴인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먼저 땄다고 하더라도 이걸 진행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또 다 반출할 때 또 미국 네. 제재에 따라 걸리다 보니까 그런 빈틈을 이제 치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런 쪽으로서 성과가 나왔다라는 부분들과 근데 지금 5년 동안 어떤 산업이 가다가 5년 동안 우리 이거 안 해. 그리고 이제 잠가버리잖아요. 자물쇠로 잠그고 안 하게 되면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는 게 인력입니다. 네. 이게 빠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다시 조직하고 나올 때가 그냥 지금까지 경비원 혼자 지켰던 거예요. 회사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들어가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때 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다 알죠. 어떤 회사들 이제 조직 한번 확인해봐. 그런데 조직 쭉 보게 되면 다들 예전에 한 100명 넘던 회사 지금 3명 남았는데요. 이렇게 네.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끌어갈 테니 또 이제 정부 주도화의 수주를 할 테니 이제 다시 모집해봐. 하면서 네. 이제 급하게 자금을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일단 처음에 보게 되면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안전 설비라든가 아니면 안에 가동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해 뭐 청소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네. 더 먼저 자금을 먼저 집행해 줍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이 기업들이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걱정했던 건 이때 혹시나 회사 운영하기 위해서 막 유상증자 크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전에 벌써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 어느 정도 네.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볍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단계로 보게 되면 아마 또 이게 정부가 또 자기
정치적으로도 내세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런 쪽에서 또 하나의 지금 이제 이 보수 정권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마 이쪽은 쉽게 안 흔들릴 것 같고요. 안 흔들릴 거다. 네, 계속 봐야 보통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태조 이방 원에서 원은 조금 약한 것 같다, 빼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왜요? 뭐 의견이 여러 가지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태조 뉴스가 이방이요? 태조 이방?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본 거였던 것 같은데, 네. 뉴스가 나오면 이제 내일 주가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내일은 고점에서 이렇게 쭉 밀리죠. 당연히 뉴스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뉴스가 나왔으니까. 나올 때 보통 약세장일 때는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보시고 이번 정부에서 좀 더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백주 내일 갖 좀 빠지면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백주 갖고 있었다. 네. 지금 갖고 있는데 좋은 뉴스 나왔다. 네. 그러면 기계적으로 팝니다. 아침에 아. 강하게 되면 팝니다. 근데 네. 파는 게 다 팔면은 내가 이제 단가를 못 그렇죠. 맞춰봐요. 예. 그렇죠. 한 4, 50주 팝니다. 네. 그 고점에서 팔고 기다리게 되면 또 뉴스 나왔다가 또 해서 한 번 이슈 나오게 되면 한국 시장의 특징이 막 그쪽으로 또 막 몰려서 또 경제 방송에서 오전 내내 떠들고 그러면 주가가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줄줄줄 흐르다가 한 번 이슈 나오게 되면 또 한 2, 3일 잠잠하거든요. 네. 그럼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차익매물 하고 좀 고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있다가 안 받게 또 다른 데 가서 또 막 움직이고 근데 또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올 때쯤에는 또 뭔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니까 원자력 쪽도 정부 계획 뭐 올해 말 내년까지도 이렇게 벌써 쭉 나오고 이제 있더라고요. 에너지 기본 계획이랑 이런 게 그렇습니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그거 이제 벌써 뭐 11월 달 전에 뭐 한 번 더 회의하고 뭐 이런 네, 내용들까지 있습니다. 네. 다 나오고 싶고 하고 내년엔 1월 달에 뭐 텍소노미 확정 짓고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게 되면 에너지 쪽이 빠질 상황이 원전 아니거든요. 쪽이. 원전도 마찬가지고 아, 태조 에너지 이방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쪽 방자는 일단은 방은 조금 좀- 다른 얘기죠. 네, 네. 에너지 성격이 아니니까요. 네. 에너지랑 다르니까. 네. 이게 제가 또 왜 궁금하냐면 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태양광은 뭐 회사가 몇 개 없지만 결국 그 메이저 회사가 되고 나면 밑에 따라 있는 뭐랄까 밸류 체인 그러니까 가치사슬도 되고 조선도 조선이 되면 조선 기자재가 되고 뭐 방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원전은 사실 우리나라가 오늘 같은 한전 기술이 사실 네.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설계하는 회사니까. 근데 전기라는 건 만드는 방법이 다른 거지 전기는 다 똑같잖아요. 그럼 만약에 원전도 좋으면 네. 이 전기와 관련된 설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다 같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뭐 무슨 삼점 뭐 이런 뭐 등등등. 예. 이번에 조선이 원래 움직이고 후에 피팅이 움직이거든요. 네. 이번에 피팅부터 움직인 에너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유럽의 문제하고 연관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태조 이방원보다는 앞으로 태풍 조방원이라고 부르자. 풍은 이렇게. 풍력인 거고 조방. 네, 아. 2차 전지가 빠지는 거죠. 아, 이제. 이제 빠지고. 네네. 아, 아니죠. 태풍 이방원이면 조선이 빠지는 손을 거네요. 빼는 건데요. 아, 태풍 조방원. 조방 아, 태풍 조방원. 조방원. 네, 풍력, 조선, 네. 방산. 네네, 뭐 그렇게 얘기를 요즘 또. 태풍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에너지하고 관련돼 있어요. 네. 사실 조선도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태풍 네. 조방원. 그러니까 그 방산 하나 빼면 다 에너지와 관련돼 있어서 결국은 뭐 유럽 그 저렇게 가스 가격이 지금 연초 대비로 3배 정도 올랐어요. 네. 그래서 GDP 대비 점유율이 1.2%에서 지금 6% 가까이.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8%를 넘는 네. 이런 상황들이 오고 뭐 아시다시피 그 독일의 PPI 35%가 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겠죠. 근데 반면에 유럽에서 저 가격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는 또 빠르게 냉각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냉각이 되더라도 산업은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오버슈팅했던 거는 뱉어내야 되겠지만 왜냐면 미국도 이제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나 밸류에이션을 보면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그냥 운영하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은 낮고 인버터를 만들거나 뭐 그렇죠. 이렇게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훨씬 밸류에이션 높고 주가가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벌써 움직였어요. 벌써 주가 움직였나요? 벌써 저기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보세요. 지금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네. 올해 뭐 40% 올랐다고 막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사 제대로 시세를 타면은 네. 이거는 잘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괜찮습니다. 더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니까 예. 그런 종류의 네. 그러니까 최종재가 아닌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훨씬 더 강하게 갈 수 있다고 대표님은 보시는 거죠. 지금 수출 단가 한번 보세요. 음. 수출 단가 보면은 보통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쪽에 미국 수출 단가 보게 되면 일단 여기가 쇼티지다 보니까 일단 가져와. 그러면 단가가 안 빠집니다. 훨씬 그러니까 작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니까 40몇 프로 올라온 것도 있고 품목별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가장 또 수혜를 많이 보는 게 강관이거든요. 네. 네, 강관은 쿼터제인데도 거기서도 가격이 급등한 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미국이 하거든요. 워낙 비싸서 그래요. 그렇죠. 워낙, 네. 그게 대체 효과도 나오다 보니까 근데 품질이 떨어졌으면 만약에 중국산이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효과도 물론 같이 있다 보니까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은 종목 중에서 재료용전기라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 회사까지 인증 하나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물밀듯이 물량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지금 이제 뭐 몇몇 개 회사들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뭐 저점에서 50% 60% 올랐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반영이 되고 P와 Q가 다 맞아지게 되는 구간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사이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도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네. 근데 왜 못 갔냐면은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이 안 나와요. 네. 왜냐면 코스트 때문에 네. 물류 비용 여전히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납기일도 제대로 못 맞추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그랬는데 이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이 되죠. 이러면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장세에서 이미 태조, 이방원 이런 종목들을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즐겁게 즐기실 수도 즐겁게 보실 수 있고 큰 그림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종목을 딱 열어보시면 이게 지금 올라온 걸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섹터를 제외하고 다른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건 혹시 없을까요? 이제 뭐 제가 지난 몇 주간 나와서 계속 건설? 말씀드렸던 게 뭐 그 건설. 첫 번째 증권. 조선 첫 건설을 번째 항상 먼저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그 전에 조선을 얘기했죠. 그거는 이제 너무 잘하시고 이제 그 다음 거. 그다음에 좀 이제 빼고. 건설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주식이라는 게 돈 버는 거는 똑똑하고 멋지고 아주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복잡한 거지. 거기까지 도달하는 내가 복잡한 건 거지. 내 마음이다. 예, 내가 복잡한 거지. 투자로 성과를 내는 거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기업을 잘 적절할 때, 쌀 때 잘 잡아서 기다리면 올라와요. 이 단순한 거를 내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못해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오르면 눈이 갈 거거든요. 내 눈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열어봤을 때는 나는 들어가면 안 되는 데다. 그렇죠. 이렇게 내 눈이 생각해서. 돌아가서 내 마음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면 가지 않아야 될 길이에요. 예. 근데 내가 냉소적으로 되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쪽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일반 투자. 지금까지 투자 성과를 몇 년간 누적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수익률이 계속 쌓였던 분들은 그대로 가면 되고, 나 지금 지난 한 3년간, 2020년 이후로 수익률이 보합 미만이야. 이런 분들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는 장이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20년 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까먹었더라도 보합 이상을 했어야 되는데 보합 이상을 못했다는 거는 나는 투자로는 안 되겠구나 네. 라고 인정을 하고 내 눈을 믿지 말아야 돼요. 그게 투자의 시작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시작이고 꼭 이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욕먹을래나? 이런 얘기하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제 조선 이런 거 되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건설이었던 거는 역사가 증명하긴 하는데 네. 이번은 왜 그러면 건설이 못 쫓아? 그래서 지금 태조 이방 원 건이 왜 안 되는 건지. 저 건설 얘기한 지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더 네. 필요하다. 네. 생각보다 너무 움직임의 차이가 큰 편이라. 한 달 전보다는 조금씩 올라오는데 지금? 네,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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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보통 보면 이제 차트 딱 펼쳐가지고 요즘 이게 핫한 종목이야 보실 때 차트를 보는 게 일봉을 보시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네. 그거 말고 한번 월봉을 한번 보세요. 음. 그러면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가슴이 안 뛸 수도 있습니다. 네. 월봉상으로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되 근데 박동희 주님께서는 일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직장 생활도 하고 편하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황 쪽에서 교과서를 안겨다 주면서 자, 이게 교과서니까 이대로 따라해. 그리고 너는 열심히 일만 해. 그리고 또
투자는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해서 가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초과 수익률을 못 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보조도 맞추고 트렌드가 이런 걸 알고 있다라고 거기서 공부도 좀 해보고 그래서 이런 게 있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뛰어들어야죠. 그리고 나중에 그쪽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은 여기서 막 잔치가 펼치고 있어요. 근데 잔치 막 펼치고 있어서 막 노래소리 나오는데 아우 시끄러워. 난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있을래. 라고 되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막 신나게 파티하고 있는데 가서 같이 한번 놀아볼까 하고 슬금해서 여기 몇 시에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둠칫둠칫하면서 들어간다. 바뀌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면서 다시 끝나고 나서 적정 시간에 우리 새벽 3시까지 해. 그런데 나는 한 12시까지만 놀다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고 와서 또 베토벤 교향곡 5번 틀어놓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잠자고 내일 또 하루 시작하면 됩니다. 12시인지 새벽 3시인지를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놀다 보면 친구들 다 집에 가고 나 혼자 남아서 혼자 이제 큰일 났네? 둠칫둠칫하고 있다고. 네. 네. 그게 이제 내가 문제인 계산해야 돼, 거잖아요. 내가. 다 가서 내가 계산해야 지금 되지. 몇 시인지를 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내야 돼. 지금 잘 오른 그럼 태조 이방원들은 몇 시쯤일까요? 그 시간도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37분이고요. 네. 근데 이게 보통 보면 그렇죠. 그런 징후가 나올 것 같아요. 보통 네. 징후가 나온다는 얘기는 첫째는 이게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게 이제 전쟁이었죠. 전쟁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직격적으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일단 95%까지 쌓는다고 그랬습니다. 재고를. 그럼 쌓는 시간까지 다 들어가서 이 정도쯤 됐다.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좀 멈칫할 거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부터는 덜 오른다거나 이제 하락하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좀 아무래도 조정을 받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는 그러니까 징후들을 이제 내가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되겠죠. 체크리스트를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차라리 그런 경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반도체 끝났다. 이제 조정 다 끝났다. 가지야 삼성전자 이거 확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못 가면 그러면 되죠. 전자 가겠죠. 네. 당연히. 삼성전자만 이때는 또 물이 바뀌죠. 네. 소부장과 함께 또 다른 물이 바뀌죠. 그러면 또 거기서 가장 동조할 쪽은 우리 기관들. 다 팔고 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 이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몇 가지 징후들의 변화 나올 때까지는 지금 여기서 크게 변할 거 없다 그러면 지금 뭐 파티장이 있어야죠. 뭐. 아직은 주도주에서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죠? 네. 지금은. 네. 오랜만에 두 분 의견이 또 달라져. 갈리셨네요. 왜냐면 이제 그 시기열이 다르잖아요. 네. 저는 6개월 이하로 갖고 있었던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네. 그러니까 시기열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꼭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요즘 뭐 네. 네. 좋은 말씀. 2년째 갖고 네. 있는 주식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리 형은 2년은 잘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2년 갖고 있던 종목이 신고가 났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왜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왜 여기 와서는 이렇게 아니 그런 종목도 있고 아, 그래봐야 뭐 비중 이제 그 정도만 이건 가져가겠다는 종목이. 근데 음,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비중이 커져서 그렇지 음. 예전에는 그렇게 큰 금액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현장에 계셨던 그 브로커리지 했던 분들 중에 돈 버신 분들의 매매 패턴이 저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장기 투자를 네. 하고 일부는 트레이딩하고. 그럼 뭐냐면 회사에서 밥값하고 계좌도 수익을 내고. 저게 보통 굉장히 잘하시는 브로커리지 하셨던 분들이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꼭 근데 몇 개 없어요. 장기로 하는 게 몇 개 없고. 그러면 지금 장기로 보기 좋은 섹터를 각자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아까 이제 않을까요? 건설이 네. 증권이고. 건설은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는 네. 가격이고요. 이건 뭐, 6개월 이상 보자. 그리고 뭐 증권은 1년 반만 갖고 있으면 1년 반 보자. 2번 받잖아요, 배당을. 배당을 2번 받으니까 음. 은행 이자보다 낫다. 게다가 그 사이에 주가가 한 50% 정도 올라주면 팔아도 된다. 네. 뭐 아까워 안 하고 팔아도 된다. 그 사이에 올라가면. 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음식료도 여전히 공간이 좀 있어요. 음식료도 공간이 있고, 저는 의외로 지금은 전통 사업에서 기회를 좀 많이 찾고, 그다음에 큰 사업보다 조금 작은 사업에서 기회를 많이 찾으려고 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꺾었어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가면 금리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오래 가면 내구재에 대한 소비 여력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지금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상희 위원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미국 중산층이 이번에 받은 돈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 많이 풀렸죠. 그래서 추가 저축도 많고. 네, 그래서 여력이 많아요. 지금 미국의 중산층들이. 그러니까 물론 숫자적으로 많은 뭐 거의 절반 되는 일용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미 이제 돈이 떨어져 나가서 구직 행렬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런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니까 구직할 때가 많은 거고 반면에 중산층은 여전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도 미국 폐기물 업체가 신고가를 낸다는 거. 쓰레기가 너무 많다. 네. 쓰레기가 많다는 건 소비가 살아있다. 라는 거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중산층들이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저렇게 강경하게 보이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이 돈 빠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연준이 내년도에 정말 4%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쭉 생각처럼 바로 떨어뜨리지 않고 쭉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은 확실히 가두리에 갇힌다. 예,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려고 하기 직전부터 다시 슈팅을 하던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요? 대표님은요? 저한테 장기를 네. 물으신다고요? 2년 갖고 계신 종목이 지금 오늘 신고가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부터 2년 가져가면 신고가 날 만한 섹터, 업종은 어느 업종을 보실까요? 그냥 운빨이었고요. 운도 좋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네, 운도 좋으니까. 근데 저는 장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에서 장기를 찾으라고 그러면 그냥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네. 좋죠. 네.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는 거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냥 네. 보니까 이번 2분기 실적 나올 때도 눈에 팍 꽂히는 몇 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네. 네. 와, 이거는 장비 업체들이 드디어 가격 매력이 드디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장비 업체들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난 이 가격엔 못 사겠는 걸 했는데 이번에 떨어지면서 네, 그렇죠? 아주 완전히 초토화 시켜놓고 네. 실적은 아주 후양찬란한데 여전히 주가는 그냥 빌빌대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둘 회사들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근데 저는 장기 말고 그냥 장기 한판 예. 바둑을 두시죠. 차라리 좀 그 더 얘기하려고 길게. 하다가 예.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지금 하나 또 변화가 올 게 뭐냐면은 9월 달에 가면은 그 K-팝 ETF가 설정이 됩니다. 네. 미국에서. 그래요? 네. 미국에서요? 네. 네. 그러면 한국의 엔터 산업 지금 한 30개사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이번에도 블랙핑크 앨범 200만 장 그냥 훅 뭐 며칠 안 돼서 그냥 쭉 찍죠. 네.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고 미국 인 입장 쪽에서 지금 트렌드가 뭐 BTS는 알겠는데 나머지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미국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한국 걸그룹이었어? 라고 나오는 숫자들이 앨범 판매량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살까요 안 살까요? 저는 자금 설정 많이 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또 좀 주춤했던 섹터인데 여기서 또 뭔가 불쏘시개 역할이 나올 거다. 자금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 메타버스 그렇죠. 관련된 거 할 때도 작년 연말에 네 ETF 설정해서 자금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뭐 했냐면은 매일 아침마다 ETF로 자금 얼마 들어와서 어느 쪽으로 설정될까 이거 막 체크하고 대응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엔터주는 인플레이션과 전혀 무관한 산업입니다. 엔터를 되게 옛날부터 네. 좋다고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희랑 방송하면서 계속. 왜냐면 트둥이 네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트둥이라는 단어를 모르셔서 티둥이가 뭐예요? 트둥이. 트둥이? 트둥이. 트와이스 트둥이? 우리 죄송합니다. 아미는 아시죠? 위원님. 제가 아우, 은근히 야. 지금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시대에 뒤떨어져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네. 좀 관심 있으면 그래도 그냥 가끔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네. 좀 운동도 하실 겸 그런 거 뮤직비디오 보시면서 좀 흔들어 블랙핑크 보세요. 좋아하는데 블랙핑크는 뭐 용어 근데 없어요? 대표님 근데 그 보면은 우리 엔터 주식들을 보면은 네. 시가총액이 물론 하이브가 아직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하이브가 시가총액이 사실 월등히 크고 나머지가 좀 작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는 이제 물론 BTS라고 하는 압도적인 그룹이 있긴 하나 상식적으로는 좀 시가총액이 작아 보이는 것들을 좋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좀 보기에는 나서 네. 어차피 그게 자금이 설정돼서 들어온다 그러면 하이브로 일단 많이 들어올 겁니다. 처음에는 설정 네. 근데 하이브를 그냥 안 둘 것 같습니다. 자금이 들어오면은 네. 이렇게 비싼 게 들어오면 반대 액션이 들어오는 거 있죠.
왜냐면 다른 외국인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갖고 그렇죠. 있던 뭐 네. 엑스트가 나온다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나오면서 하이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머지가 재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어차피 이제 9월 달부터 그렇게 나오면 이제 시그널들이 그때는 또 이제 막 또 뉴스나 경제 뉴스 이런 데서 또 막 나오겠죠. 그때쯤 변화되면은 미리 한번 좀 봐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주 시간 아니 괜찮. 근데 엔터 하면은 각도기님이 말씀 안 하고 그러니까. 넘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관계자신데 거의. 특수관계이신데. 그렇죠. 예. 네. 저는 뭐 이펙스만 알아서 홍보를. 네, 이펙스 홍보 한번 하시고. 네. 네. 이펙스 앞으로 그 BTS 다음을 이어갈 네. 그룹이 남자 아이돌 그룹이 이펙스죠. 네.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저도 한국에서 제일 좋게 보는 게 그 엔터를 제일 좋게 봐요. 네. 장기적으로는. 근데 전 못 사겠더라고요. 어. 가격이 비싸서. 네. 비싸서. 그래서 그냥 K푸드 샀어요. 네. 대신으로. 예, 그 K-팝 멤버들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회사. 네. 예, 왜냐하면 거기는 쌌거든요. 가격이. 이익 대비 그 합리적인 가격, 비싸지 않은 가격, 그다음에 이익 증가 대비 싼 가격 이런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전 도저히 이게 가격이 비싸가지고 못 사겠어가지고 좋아는 보였거든. 좋아는 보였는데 제 기준에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떨어지면 그때는 안 사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냐면 동방신기 뜨고 떴을 때 SM을 850원에 샀었던 사람이에요. SM 850원 할 때가 있었거든요. 850원이요. 네. 그래서 1200원 전에 팔았거든요. 아 좋다 이러고. 네. 많이 안 샀어. 지금 몇만 원 아니에요? 네, 그때 시가총액이 못 뺄 뻔했네요, 각도기님. 시가총액이 그때 아마 몇백억 안 됐어요. 뺐겠네요. 네, 지금이 몇백억 안 몇 됐으니까. 조니까. 네, 지금 한 2조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워낙 싸게 샀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약간 족쇄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850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네. 그래서 야 동방신기만 팔아도 이게 가격이 얼마인데 말이 돼? 네. 이게 시가총액 이게 말이 돼? 동방신기가 지금 인기가 얼마인데 이렇게 계산을 했었던 거거든요. 아주 네. 간단하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좋은데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다른 K-팝 그러니까 K 문화와 관련된 기업들은 되게 좋게 봐요. 그 중에 가격 매력이 있는 쪽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료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게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미 해외 나가 보면 한국에 대한 평가와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네. 그럼 한국 문화를 어떻게 소화할 거냐는 거죠. 음식으로 소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엔터로 소화할 수도 있지만. 그쵸. 그래서 그런 쪽도 앞으로 좀 거기에서는 아직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놈들이 꽤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산에 네. 밑에 가면 한옥마을 있는 거 아시죠? 네. 남산 한옥마을 네. 있는 모 곳. 언론사 옆에 거기, 네, 거기 거기. 있죠. 충무로 제가 쪽에. 거기 네. 자주 가거든요. 네. 와 프랑스말 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매일 만나요. 왜 다른 사람들인데 프랑스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중국 사람들이면 티가 나잖아요. 하는 깃발 들고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 자유분방하게 뭐 이렇게 후러덩 벗고 이렇게 왜 해가지고 막 남사스럽게 막 이런 분들 막 쑥쑥 들어가는데 다 프랑스 쓰시더라고 거의 다. 네. 이런 거 보고는 아 이제는 직접 그냥 들어오시는구나. 분들 보면은 되게 뭐 되게 프랑스식 영어 가지고 막 물어봐요 옆에서 뭐 물어보는데 알아듣긴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런 거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다 이제 뭐 그런 한국 문화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 아시아 계열 쪽에서 막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야 우리가 먹고 산다 이렇고 네. 했던 그거 아직까지 맞죠. 뭐 어차피 면세점 관광하고 그렇게 왔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고 오기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이 뜨인다는 거는 많이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진짜 리오프닝을 하고 좀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받게 되면 네. 그러면 사실 딱 연결되는 게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뭐 이런 걸로 항상 그건 아닐 것 연결했었는데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지역의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올 거고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 숫자는 100에서 뭐 50이 돼도 네. 구성이 구성이 바뀌었으니까 주식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논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조금 과거의 변화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패턴들도.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그 양지환 애널리스트가 여기 네.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뭐 HMM이나 이런 해운 운송 이런 쪽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제일 듣다 보니까 관심을 간 데가 LCC였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 나라에 들어오려면 코로나 검사라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네. 이게 조만간에 풀릴 것 같습니다. 없어질 이게 것 같다고 하죠. 예, 네. 풀리면 지금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한 70% 정도까지 회복했다고 그때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월요일 날 보셔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다른 나라. 사실은 뭐 한국 같은 경우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일본, 네. 동남아 네. 이런 데였으니까 지금 동남아는 한 절반 정도 회복이 됐는데 일본은 예전 19년 대비 9% 그쵸. 증가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열심히 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속았거든요. 네. 3번 정도 기회가 올 듯 하면서 또 코로나 터지면서 안 와서 이제 묻혀진 종목이 됐어요. 이렇게 묻혀진 업종들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항상 거꾸로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투자에 대응해 보시는 거는 진짜로 하든 안 하든 머릿속으로 그 가짜로라도 매수를 한번 해보는 이런 방식도 한번 채용해 보시면 개인 투자는 좋을 것 같습니다. LCC는 유가 만약에 안 빠지면 그래도 될까요? 지점장님? 네, 그 유가와 환율 둘 다 영향을 받을 텐데요. 유가는 반영시키잖아요. 가격에. 할지 다 네. 되지는 않아요. 그게 네. 근데 다 코스트가 되지는 워낙 않아요. 올라가니까요.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Q가 늘어나면 뭐 19년 이 정도만 올라가 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함정이 두 개 있습니다. 그건 양지원 애널도 말씀하셨는데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또 있다. 네. 아직도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적자이기 때문에 한 네. 번 더 유상증자를 할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지면 그때는 한번 기회로 삼아봐라 라는 게 이제 양지원 애널님의 얘기였는데 저도 뭐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하도 고생을 해놔가지고 네. 솔직히 실적은 내년에 조금만 불씨 살아나면은 확 좋아질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물론 그동안 자본 들어간 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니까 제주항공인가 이거는 증자를 하는데 제3자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위에 AK가 있으니까 네. 그나마 버티는 데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데는 또 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얘기겠죠. 희석이 덜 되니까 그렇죠. 딴세 네. 가능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스토리는 있는데 저는 이제 환율만 조금 변화만 나오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괜히 또 비용 측면 쪽에서 그러면은 LCC도 관심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니고 LCC. 저는 차라리 LCC. LCC. 워낙 대형주 말고 이왕이면 네. 이왕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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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이제 또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낙폭이 큰 섹터 중에 하나가 또 게임주잖아요. 게임주요. 네. 이쪽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53 게임주 분인데요. 좋게 한 얘기하시는 3, 4분 남아 있어요. 네. 3, 4분 다 있으니까 네. 네. 또 스토리가 쫙 나갈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시가장에서 부각받는 거 보면은 딱 게임 나온다. 게임 나오기 전에 뭔가 기대감이 약간 차올랐다가 그거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게임을 볼 때는 내가 게임사에 관심이 있어서 매매한다고 그러면 베타 서비스 보셔야 됩니다. 네. 베타 서비스 때 어떤 반응 나오느냐. 그거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DC 이런 얘기 드려도 되나요? 네. DC겔이라고 네. 해서 거기 가보면 다 나옵니다. 네. 네. 거기 이제 또 이제 반응 보고 하게 되면 대충 분위기 나옵니다. 네. 이번에 뭐 넥슨에서 나오는 히트2라고 있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회사가 한 얘기가 우리 리니지 같은 과금 안 간다. 또 보면은 유저와 소통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유저와 소통하는 방안을 주면서 무슨 보면은 거기 또 패키지 꾸러미도 뭐 그렇게 안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 괜찮았는데 이번에 딱 나와서 한 거 보니까 일단 초기에 매출은 딱 하고 찍히고 좋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아니 베타 때랑 다르잖아 이런 분위기. 네. 그때와의 분위기 아니잖아라는 분위기부터 또 과금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것도 해명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게 여기서 이제 노이즈가 초기에 나오기 시작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초기에 모였던 매출이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왜 다 게임이 리니지처럼 생각을 할까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게임하게 되면 무조건 뭐 캐릭터 나와가지고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그게 가서 칼 잡고 몬스터 잡고 해서 뭐 떨어지게 되면 그거 가지고 뭐 장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이제 이건 끝났어요. 이게 너무 진부합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다 그게 거기에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 단계 레벨업을 보여줄 수 있는 게임들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콘솔입니다. 네. 예,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플레이스테이션 네. 아니면 엑스박스 이걸 통해서 근데 이 회사들도 다 어떻게 나가냐면은 앞으로 클라우드로 나갑니다. 이 게임기가 없어도 돼요. 그러면 핸드폰으로도 똑같은 그 라이센스 가진 게임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블리자드 액티비전을 그냥 사버리잖아요. 네. 왜냐면 IP에 대한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 게임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하나로 다 뭉쳐져서 내가
하는 게임을 아주 쉽게 접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IP 싸움입니다 다. 이 IP의 독보적인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리니지 갖고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 콘솔에서 경쟁력 갖고 있는 회사들 이번에 보니까 네오이즈에서 피의 게임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피가 뭐냐면은 피노키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딱 게임 영상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좀 그로테스크한 18세기 영국 분위기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동화 속에 나오는 뭐 괴물들 뭐 이런 것들과 이제 뭐 이게 액션하고 뭐 싸우는 이런 얘기긴 한데 타격감이나 이 내용들은 상당히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거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벌써 상 받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게 이제 변화의 조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IP를 아주 그러니까 콘솔을 통해서 IP를 확보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IP가 컨텐츠가 또 돼버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게 보통 예전에 툼레이더라고 하는 것도 게임에서 영화로 넘어가고 한 이런 게 이제는 고유의 자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게임사가 아닙니다. 이런 컨텐츠 영역 쪽으로 또 넘어갑니다. 시간만 계속 보시네요. 아니요. 지금 죄송합니다. 예. 댓글창에요. 김 대표님은 주식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타고난 이야기꾼 같으세요.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이런 게 올라왔어요. 저도 빠져들어서 듣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그럼 게임 얘기로 한 시간을 한 시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대표님께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플레이스테이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게임 영상 보면서 예 게임 하시죠. 화면 보여주면서 네, 예, 하시면 예. 더 네. 신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각도기님께서 30초 30초. 저는 해주시면. 작년도에 최고로 히트쳤던 마판 히트쳤던 게 메타버스 NFT 그 뒤에는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큰 산을 한번 그린 거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네. 시간을 넉넉히 주시고 천천히 가셔도 된다. 시세를 크게 낸 데는 그 다음 시세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예, 그거를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네. 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역사적으로 사실 그러긴 했어요. 아주 주목받았던 섹터가 한번 조정을 받으면 아픔을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저희는 이만 시간이 돼서 또 물러가야 할 것 같아요. 곽상준 신한금융투자의 강북센터 지점장님 그리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